하여튼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다음 주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전기 가스 요금에 상당한 폭의 인상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가에 네.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상당한 폭의 인상 방안 이거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 52원 정도. 52원 정도. 네네. 킬로와트 시가 이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올해 그래도 꽤 올랐어요. 한 19원 정도 올라서 네. 현재 한 132원 정도 되거든요. 예. 132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0원 정도는 더 올라야지 그래야만 적자가 지금 한 70조 이상 될 텐데 예. 올해만 적자는 34조. 인 거고 그전 적자까지 하면 74조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두면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 상당 폭의 인상인데요. 지금 현재 킬로와트 시당 132원인데 50원대의 인상이다. 그럼 한 40% 정도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거를 내년 상반기에 올릴지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게 4번에 있어요.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지 그걸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양이원영 의원께서는 그 60원 인상을 말씀하셨던 걸로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 지금 한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폭의 상승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 한전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겠죠? 올 4분기를 포함해서 제가 한 60원을 얘기한 거니까요. 예.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분기에 또 올려서 132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30조, 지금은 34조 적자 얘기하는데 30조 정도의 적자라 그러면 우리가 1원 정도 올리면 우리 500테라와트 시를 쓰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한국전력공사가. 그러니 30조면은 5, 6에 30 해서 60원이 딱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한 60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적자를 피한다기보다 현재 올해 발생한 적자를 메꾸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올해 발생한 적자를 메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한 46조예요. 예. 그럼 30조가 적자가 돼버리면 이 내년 이제 3월달에 주주총회 할 때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46조가 16조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 올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 16조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요금권은 현재 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대 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 공사가 이제 깡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한전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한전체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한전체를 올리는 거는 지금 34조 건을 당장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6조 이제 12조도 떨어지거든요. 내년 결산을 하면 지금 적자가 올해 34조로 예상되니까. 12조가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의 2배만 부채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12조면 24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올해 말에 73조, 74조 지금 그렇게 부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이 그냥 올해 말까지 하면 73조, 74조 정도의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위법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전채의 한도를 늘리는 거는 그건 어쩔 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위법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한전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정안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을 그 상승폭을 더 늘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발행 한도를 상향한다. 네, 배수가 2배였는데. 네. 지금은 46조니까 2배를 하면은 92조까지는 부채를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적자가 34조가 나버렸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12조로 쪼그라들어요, 자본금이. 예, 예. 그럼 2배로 하면 24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5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하에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6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일몰 조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2배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적자 행진은 우선 멈춰야 되고 지금 시기에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면 안 돼요. 적자가 발생하면 한전이 완전히 파산이 해버리니까 적자 행진을 멈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흑자로 넘어가서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을 다시 30조, 40조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걸 이제 5년 정도 일모를 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입니다. 이제 전기 요금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높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거는 지금 어차피 발생한 적자 때문에 한전이 적립금 플러스 자본금이 줄어들어서 그게 현재 빚은 70조인데 그걸 2배로 그냥 놔둬버리면은 20조, 30조밖에 빚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럼 위법한 상태가 되잖아요.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그건 전기요금 인상은 그거와 상관없이 한전을 파산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전기 요금을 올려서 이 지금 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한전채 빚을 더 내면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된 신호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 제공이다. 그래서 제가 이 한전채 한도 상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얘기를 안 하면서 빚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그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다. 사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으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번 예산안 논의하면서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 건을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쪽 예산을 그래서 늘려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전의 그 재정 상황이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전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요? 불가피한 선택인데 이런 설명들을 사전에 하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빚 한도만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한전을 정말 파산에 이르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 방안을 가지고 와야만 빚 한도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니 재무 건전성 방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관련한 재정 지원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계획도 같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무 건전성 방안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올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죠. 사실 전체에서 그게 8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올해 전기요금을 보면은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사분기죠. 1사분기에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는 게 한 15원이 올랐어야 되고, 2사분기는 34원, 3사분기 34원, 4사분기 52원 이런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나마 한 19원 정도 올리고 마니까 34조 원의 적자가 생긴 거죠.
지금 어쨌든 뭐 한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뭐 이런 원인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탈원전 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은 지향과 방향이지 당장에 시행된 거는 거의 없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권은 사실 안전성 문제였고 예. 그리고 그 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 공급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발전소였고요. 그리고 뭐 신규 원전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우리나라 원전이 전반적으로 노후 원전으로 평균 나이가 27년 정도 되거든요. 예, 보통 설계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니까 27년 평균 됐다는 거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건데 그걸로 이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전기요금의 영향은 이제 유가인데요. 그러면 지금 2022년에 그러면 탈원전 안 하고 친원전을 해가지고 이제 원전 비중이 좀 약간 높아지기도 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럼 전기요금이 싸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가가 올랐죠. 그렇죠. 전체적인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라고 하면 이제 그 대부분 가스와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 가격이 오른 거죠. 전기의 대부분이 그걸 차지하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변동폭들이 좀 있었고. 2021년에 전기요금을 약간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린 거를 좀 유보를 한 거죠. 그 대신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연료비 연동제라 그래서 우리 석유 휘발유하고 경유는 연료비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전기도 이제 연료비에 연동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2021년 1월 달부터 그걸 하기로 했는데 캡을 씌워놨죠. 3원 이상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근데 그 2021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4, 4분기에 10원 정도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2021년 4, 4분기. 그때 올리지 않은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30원, 50원씩 지금 올라야 되는데 못 올렸던 그런 거니까 그걸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료비 연동제로 이미 제도를 이제 개선을 시켜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시행을 하면 되는 건데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내용을 보면은 연료비 연동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이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게 10번이 되는데 그중에 한 번만 응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건 4번이에요. 분기별로. 네.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4번이고 1, 4분기 때는 그 마이너스 10원 정도 더 깎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적게 깎았고요. 그다음에 2번 정도 3, 4분기에 1.7원, 그다음에 4, 4분기에 10.8원 정도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반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자, 뭐 어쨌든 뭐 지금 그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절차대로라면은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본회의가 뭐 이 관련된 한전체 발행 한도 늘리는 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의 이견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그 에너지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거 책임을 지냐 가지고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에너지 요금권에 대해서 싼 에너지 요금으로 이렇게 유권자들 눈치 보는 형태로 계속 가는 게 지금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사실 오일 피크 때 우리가 70년대 겪었잖아요. 그때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위기를 아직 경험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지금 11월 달 가스요금을 내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거의 한 50% 이상 지금 오른 상태예요. 가스요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봤더라도 에너지 복지 계층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앞당겨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많이 안 늘었죠. 또 많이 늘려야 되는데 많이 늘리지 못한 거죠.
그게 좀 오히려 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제대로 받되 예. 에너지 복지는 제대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 예. 많이 쓰는 개인이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아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더 혜택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산업용, 그러니까 기업들이죠. 그리고 빌딩 상업용, 예. 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상위 20개 정도만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 올해 한 9월까지 보니까 3조 8천억 원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할인을 받았다고요? 많이 쓰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원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냈으면 3조 8천억을 더 냈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 전기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은 거죠. 예. 전기는 누군가가 쓰면은 딴 사람이 못 쓰고 누군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쓰고 어떤 사람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안 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되는데 그게 적자로 쌓이면서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한테 빚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세대가 전기를 쓰고 원가를 안 내면 뭐 예. 세금은 깎을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원가를 안 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 원가를 안 내게 되면 우리 애들한테 그걸 빚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전기를 많이 쓴 기업, 많이 쓴 빌딩, 많이 쓴 개인, 주택용은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내시더라고요. 예. 그 기업은 한 달에 한 2천억 정도씩 요금을 내고 있고, 근데 그걸 깎아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천억, 4천억을 내야 되는데 2천억만 낸 거고, 3천만 원,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만 낸 거예요. 예.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을 뭐 올리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투여하거나. 근데 세금은 모두가 내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세금을 사실은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 전기를 많이 쓴 사람의 혜택으로 준다는 건 이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뭐 원가 이하로 전 세계적으로 싼 편에 속하는데 어쨌든 고통스럽지만은 이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복지 지원은 또 확대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네. 이번에 확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19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겨울 한철 지금 한파가 너무 심해서 가스요금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좀 재정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요금은 제대로 받고 예. 그리고 이런 지원들 해야 될 때는 좀 대폭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또 전기요금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울하긴 합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